아, 내일 시험인데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아, 대면이에요? 안 끝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오, 온라인도 있고. 다들 뭐, 그러니까 뭐 시험 안 끝난 분도 계시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전공 시험은 아니겠죠? 아이고, 왜 아직도 교수님께서 시험을 안 끝내주시고 참 나빴네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되게 반가워요. 반가운데 이게 목소리는 못 듣고 또 이제 제가 혼자서 열심히 떠들 텐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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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보시면 맥입니다, 맥. 새 컴퓨터를 이제 어, 제 돈 아닌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자랑입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 더 자랑을 하자면, 어이구, 어이구. 이 맥에 관하여 이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면은 메모리가 무려 24기가. 와,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부럽죠? 아휴, 네, 그렇고, 네, 이제 전화를 다 돌렸어요. 전화 돌렸고, 지금 현동이만 지금 저는 연락이 안 되네요. 현동이만 연락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다 된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엔 녹화를 하니까, 네, 녹화됐고, 그리고 혹시 인공지능 경진대회 다 나가시는 분? 나가시는 분 있으세요? 아, 성우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톡방에. 근데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나? 그 되게,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엄청 많이 주는데, 신청자가 그만큼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베이스라인이요. 베이스라인. 아, 메이커톤 말고 그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 그거 보면은 뭔가 이제 캐글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지금 캑을 하나 안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공부할 여력이 없어서. 아니요,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깔아드릴게요. 제가 진짜 뭐, 저는 이미 쓸 알고리즘을 정해놨습니다. 저는 딱, DNN 딱 두 개 층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베이스라인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제 네트워크 구조를 미리 설명드릴게요. 저는 DNN 한 층, DNN 한 층, 아웃풋입니다. 인풋, DNN, DNN 아웃풋. 약간 꼼수로 드롭아웃 정도 쓸 수 있어요. 정도. 네, 제가 이거를 참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참여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어떤 분위기로 나오는지 궁금한 거 좀 구경도 할 겸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신청하셨네요. 다들 이렇게 거기서 만나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만나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어, 이거 좀, 이거 좀 공개 좀 해줄래요? 여러분 다 지금 아직도 프라이빗인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동아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분 늦어가지고, 신청 1분 늦어가지고 못했어요. 그, 기각이 됐어요.
중앙동아리 신청이. 네. 근데 이제 뭐 이참에 어차피 뭐좀 준비도 덜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준비나 하자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프라이빗이에요. 이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 피플 여기에 아무도 안 떠요. 여기에 한 5명, 6명에서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들 여기 들어가시면 피플 여기 들어가면 자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페이지에서 여기도 뜨거든요. 오르게나이제이션에도. 그러니까 네, 추가하시길. 뭔가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기분으로, 사랑의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기분으로.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왔다. 현동님 왔다. 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제 일이 생겨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유니스트에서 하는 이제 학부 연구생 같은 건데 겨울방학 동안에 잠깐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한 11월쯤 모집을 하는데 어, 그 모집 기간이 엄청나게 긴 편이 아니라 미리 알아두시고 그냥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꾸준히 서칭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유니스트는 아시죠? 꽤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네, 겨울방학 동안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뭐 그쪽으로 대학원 가실 때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3학년이랑 4학년 학부생들을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나요? 그래요. 작년까지만 하는 거 보고 올해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혹시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달력에 기록해놨다가 지금 이제 알림이 떠가지고 네, 다 내년에 해야지 하고 적어놨던 건데 올해 알림이 떠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공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서칭하시길. 네. 그리고 혹시 노션 여러분들 이용하는 거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지금 그룹장 분들이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 해요. 네, 뭐 대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UST 연구 인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것도 3, 4학년 학생들만 선발을 하는 거네요. 활동비도 주고. 어, 네. 이것도 하면은 저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디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들이죠. 저런 거 받아먹고 다녀야죠. 학생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룹장분들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돼요. 트리케라톱스 그룹장님 이거 쓰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예, 제가 뭐, 네. 뭐 쓰고는 쓰고 있죠.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24 10월 말쯤 이거 어디 갔어요? 어떤 거요? 지금 10월 26일인데 음, 아, 10월 일단 26일인데 저희 지금 10월. 이번 발표 아니고 네.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고 해서 이번, 네, 이번 주차는 회의를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거 지금 공부는 따로 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네, 저는 하고 있긴 한데 다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조. 이건 또 이거 왜 또 바뀌었어? 이거 왜 또 바뀌었어? 아닌가? 원래 이거였나? 네, 또 이분들은
이분들도 1주차가 가만 보자. 네. 2주차가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왔네. 슬라이드 올라왔는데 이게 그건가? 지난번에 봤던 건가?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오늘 맞는다. 발표할 자료입니다. 네. 이거 네네.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링크 올려놨습니다. 네네네. 댓글창에. 네. 들어가 보진 않을게요. 좀 이따 발표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잘 쓰고 계시나요? 그때 그 중간고사 시험 기간 이후로 아직 활동을 안 해서 네. 수요일에 캐라 수요일 3시에 모여서 그러네. 수요일 출석 맞아. 체크하고 이제 다음 발표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게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이제 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이제 바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조 다음 2조부터 제가 들을게요. 이거 발표 중계하면 되죠? 발표 올려주실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직접 넘기시는 게 편하겠죠? 네, 저희가 직접 넘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님 한번 마이크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네 이제 잘 들리네요. 네, 저희는 이제 3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파트별로 그 인원들끼리 나눴고, 이제 2장이랑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그 첫 번째로 이제 신경망의 구조,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주요 내부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자면, 이제 층, 그리고 모델, 그리고 모델 안에 들어가는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입력증에서 입력을 받고
이제 여러 함수들을 거쳐서 이제 각각의 가중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활성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값이 나와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들을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결하고 얼마나 넣고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층에 넣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뭐 전처리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뭐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 4차원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바뀝니다. 보통 2차원 데이터는 여기 뭐 보통 밀집 연결층으로 보통 처리한다고 해서 이제 케라스에서는 덴스 함수를 보통 쓰고요. 이제 3차원 데이터는 이제 순환층이라고 해서 케라스에서 보통 LST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4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션 2D라고 해서 이제 2D 합성곱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뭐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신경망을 보통 이제 중간에 그 은닉층이라고 하죠. 이런 게 몇 개가 있고 몇 개의 층을 중첩하는가에 따라서 또 구조가 바뀌고 이제 마지막에 출력층,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에서도 몇 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모델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안에서 그 모델이 학습을 하고 이제 최신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실 함수와 옵티마이저입니다. 첫 번째로 손실 함수는 이제 그 실제 측정치와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느냐 정도를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옵티마이저는 이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파라미터를 바꾸게 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하는 함수인데 이제 이 손실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아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많이 쓴다고 하고요. 3차원은 이제 범주형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많이 쓰고 이제 회귀 같은 모델을 쓸 때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해서 이제 그 편차 그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을 다 더한 것에서 하는 그런 평균 제곱 오차를 쓴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퀀스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CTC라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네, 다음. 아, 네. 들리시나요? 그러면은 됩니다. 다음으로 영화 리뷰 분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IMDb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 이 데이터셋은 영화 리뷰 5만 개로 이루어져 있고 긍정, 부정 리뷰가 각각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훈련 데이터 25,000개, 테스트 데이터 25,000개로 나눠져 있고 단어 시퀀스인 각 리뷰가 숫자 시퀀스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다룰 거고 이 데이터가 과연 긍정적 의견인지 부정적 의견인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유형을 이진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케라스에 포함되어 있는 IMDb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는 리뷰 데이터를 뜻하고 트레인 라벨스랑 테스트 라벨스는 라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은 1로 부정은 0으로 표시가 되고요.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10,000개의 단어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트레인 데이터 0 값을 문자로 변환을 해봤는데 저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글이 길어서 놀랐어요. 저는 안 읽고 그냥 넘겼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 신경망에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듬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제에 사용된 원핫 인코딩 방법만 다뤘습니다. 리절트에서 i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 인덱스에는 1을 넣고 나머지는 0으로 지정해서 리뷰 데이터들을 벡터로 변환을 시키고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미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타입 변환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모델을 정의하고 컴파일을 할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렐루를 이용한 16차원의 두 개의 은닉층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출력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마지막 층을 사용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컴파일할 때 옵티마이저로는 이제 RMS 프롭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학습을 할수록 그냥 기울기 값이 누적된다기보다는 최신에 구해진 기울기 값들의 더 비중을 크게 두고 그렇게 학습에 반영해가지고 다처온 모델에서 사용하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구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용됐고 그리고 평가 기준은 정확도로 잡아서 컴파일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거기 아닌데? 좀 하나원 전 맞나? 아, 네, 맞아요. 네, 예, 훈련을 통해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10,000개를 뽑아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거를 20번 훈련을 시킬 거예요. 네, 다음 해주세요. 네, 세계에서는 학습 결과 87%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저는 86%가 나왔어요. 그래서 훈련 후 학습에 따른 정확도를 그래프로 표시해서 나타내면 네, 이 슬라이드 같이 나오는데 왼쪽은 학습량에 따른 손실의 변화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학습량에 따라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직 포크 값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레이닝 정확도를 보면 학습을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정확도는 세 번째 포크쯤에서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오버피팅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추가 실험 문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은닉층 1개 또는 3개를 사용해 보기라고 했는데 네, 둘 다 2개를 사용할 때만큼 큰 차이가 없이 나왔는데 한 개를 사용할 때가 더 정확도가 약간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RMS 프롭 대신에 MSE를 사용해봐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가 54%로 확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렐루 대신에 탄젠트 함수를 써보라고 해가지고 탄젠트 함수가 시그모이드랑 완전 좀 비슷한 건데 시그모이드는 0이랑 1 사이 값을 표현한다면 탄젠트 함수는 -1이랑 1의 사이 값을 표현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썼을 때 85%가량이 나와서 1%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함수보다는 렐루 함수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들리나요?
네, 3-5 뉴스 기사 분류, 다중 분류 문제 발표 맡은 유영민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선 영화 리뷰 문제는 긍정 또는 부정 두 개의 클래스로 입력 데이터를 분류했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이제 로이터 뉴스 토픽 데이터를 46개의 클래스, 즉 46개의 토픽으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분류해야 할 클래스가 이중 분류처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우를 말하며 이를 이제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다중 분류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입력 데이터가 특정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단일 레이블 다중 분류와 입력 데이터가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다중 레이블 다중 분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다음은 이번 파트에서 쓸 데이터셋인 로이터 데이터셋의 간단한 설명인데요. 로이터 데이터셋은 일단 짧은 뉴스 기사 데이터, 즉 이제 텍스트를 46개의 카테고리, 즉 토픽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앞선 영화 리뷰 데이터 IMDb 데이터나 MNEST와 같이 이제 로이터 데이터셋 또한 케라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다음은 이제 주된 처리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케라스에 있는 로이터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1만 개의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드 데이터 함수에서 테스트 스플릿 4개 변수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가속은 0.25 데이터라고 하는데, 즉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저장되고 나머지 80%는 훈련 데이터로 쓴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대략 이제 4대1의 비율로 들어간 것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기존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는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선 이제 이중 분류에서 사용했던 원핫 인코딩,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레이블 리스트를 정수 텐서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 예제에서는 원핫 인코딩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과 이는 지금 뉴스 토픽을 분류하는 것과 같은 범주형 데이터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소개된다고 하고, 이제 아무쪼록 이 방식이 케라스의 내장 함수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제 투 카테고리컬 메소드로 이렇게 한 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이나 손실 함수 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번외로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는 크게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로 나뉘는데, 이 중 우리가 현재 관심사인 범주형 데이터에는 몇 개의 범주로 나눠진 데이터를 말하고, 이는 또한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로 또 나뉘는데요. 명목형 데이터는 순서가 없고 단순히 분류하는 목적의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성공 여부, 이제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런 느낌이고, 순서형 데이터는 명목형 데이터인데 이제 순서가 또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이제 효과, 측정도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모델 구성을 합니다. 앞선 영화 리뷰 문제에서 사용한 네트워크랑 매우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하나 제약사항은 결국 마지막 출력층에서 출력 클래스가 이제 2개가 아니라 46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각 층마다 은닉, 유닉, 그러니까 다른 말로 층의 차원을 설정하는데 분류해야 할 범주보다 작은 크기의 중간층이 있을 경우에 이전 층의 분류 문제에 필요한 일부 정보가 누락되고 이를 이제 복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정보의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류해야 할 클래스 수보다는 항상 이 중간층의 은닉, 유닉수를 이제 많게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64개의 은닉, 유닛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설정한 모델의 훈련 데이터를 추출하고 실질적인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은 20번 에포크를 이제 진행했고,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9번째 이후에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점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오버피팅 때문에 9개의 에포크까지만 이제 훈련한 새로운 모델을 다시 만들고 모델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대략 이제 79%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모델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토픽인지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는 3번 토픽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일단 정규 과정은 끝났는데 이후 몇몇 슬라이드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예제에서는 모델 컴파일 시 손실함수를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는데 이는 이제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앞선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회귀 문제에서는 CTC를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범주형 데이터를 인코딩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나머지 한 방법이었던 이제 레이블을 정수 텐수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 아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된다는 점이고 이 둘의 차이점은 수학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인터페이스만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정보의 병목 현상을 아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은닉 유닉스를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실제로 실행해 본 결과이고 결과는 이제 기존의 0.79와 비교해서 한 8% 정도의 정확도가 손실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실의 원인은 많은 정보를 이제 중간 작은 차원의 공간으로 이제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빠르게 설명하면은 n개의 클래스로 데이터를 분류할 거면 마지막 층의 크기는 항상 n이어야 하고 단일 레이블 다중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n개의 클래스의 확률 분포 출력이 목적이므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적합하고 다중 분류 문제는 범주형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야 하고 다중 분류에서 레이블 인코딩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원핫 인코딩이랑 레이블을 정수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고 각각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많은 수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는 정보의 변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층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추가로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추후에 좀 더 깊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3-6 발표 진행을 맡은 손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통계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좀 통계학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좀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발표 시작할게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통계학과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주제를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는데 이제 저희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추정이랑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추정은 이제 이 그래프에 보이는 파란 점들이 주어졌을 때 이 점들을 이제 x와 y라고 했을 때 이 x랑 y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점들이 있으면 이 빨간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이 이제 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 식을 우리가 추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이런 x와 y의 관계를 얻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값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x가 3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y는 어떤 값을 가져야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뭐랄까 추론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것을 이제 예측이라고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제 두 분이 설명해주신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집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다른 데이터셋들과는 차이가 나게 좀 작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K격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 각각의 이제 특성들이 서로 이제 값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떨구는 작업을 해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뽑아온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같은 변환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그 검증을 할 때 그 검증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검증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두 개의 유닛층을 64개의 유닛을 써서 이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트레인 데이터가 적으면은 작은 모델을 써서 과대적합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K급 교차 검증은 이제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셋을 쪼개서 이제 그 검증을 해준 데이터를 좀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개 그 폴드를 정해서 해줬는데 이제 3개의 분할된 데이터는 이제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는 하나의 데이터셋은 이제 3개로 만든 것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K를 4로 두고 그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길이에 이제 4를 나눠준 변수를 따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for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이제 검증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 변수와 또 이제 앞서 그 전 씬으로 넘겨주실래요? 이제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폴드 데이터들을 붙여주는 함수를 넘겨주세요.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연두색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MA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all scor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식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F치마다 그 MA 값들을 따로 저장해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이제 그 계속 누적시킵니다. 누적해서 저장을 시켜줘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넘겨받은 이제 MA 값들을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으로 하지 않은 값들은 평균화로 만들어준 값들보다 좀 더 극단적인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완화시켜주고자 평균을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MA 값들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MA 값이 최소가 되는 F치 값을 찾아서 그 F치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회귀를 진행을 해주면 가장 좋은 추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차가 가장 적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이 0 주변에 있을 때 값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이 책에서는 0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따로 빼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부드러운 곡선을 얻는 게 해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이동 평균이라는 걸 사용을 해줘서 하는데 이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식은 그 원래 있는 정의대로 써 있는 걸 제가 퍼왔고요. 밑에 있는 식은 제가 이 책에서 쓴 코드를 좀 봐가지고 그 위에 있는 식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해봐서 해줬는데 이것과 위에 있는 거의 차이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SI를 Y에 대한 식으로 해서 더해줬을 때 이 개수의 합이 1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서 그 SI 값이 그 막 엄청 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개수의 합이 1보다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MA 값이 원래 MA 값보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변환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그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심한 반면에 오른쪽은 노이즈가 되게 크지 않고 좀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래서 F치가 80일 때 책에서는 뭐 최소가 나온다고 해서 그 저도 대충 80으로 해줬는데 제가 그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초반에 10개를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90으로 해서 따로 그 해봤었는데 그 80으로 한 것과 90으로 한 거를 따로 모아서 제가 다시 그 검정을 해봤는데 그 90일 때가 좀 더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model.fit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MA를 산출하면 저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발표 준비 진짜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보는데 꽤 재밌네요. 저도 보는데 너무 재밌고 네. 통계는 여기 통계학 전공하신 분은 역시 좀 다르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네,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녹화해가지고 두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창시자보다 통계가 낮다고. 그러게요. 케라스 창시자보다 더 좋은, 책보다 더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발표 너무 잘 봤고, 이제 재밌는 관련 영상 준비해 와주신 다음 케라스율 3시 팀의 준비를 한번 볼게요. 그것도 이제 화면 공유해서 봐주세요.
지금 저 공개하신 화면에 저거 봐봐요. 저거. 이 북마크 봐봐요. 북마크. 아이고야. 아이고야. 잠깐만요. 와, 엄청난 지금 학구열을 가지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맥이시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김민지이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픈CV와 딥러닝을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과 예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기존의 머신러닝 학습에서는 영상으로부터 인식에 적합한 특징을 사람이 추출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입력으로 전달을 했으며, 사람이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이 영상 인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도 좋은 인식과 성능을 나타내긴 어려웠습니다. 반면 최근 딥러닝은 특징 추출과 학습을 모두 딥러닝이 알아서 수행을 하므로 여러 영상을 분류하기 위해 적합한 특징을 찾는 것과 특징들을 잘 구분하는 규칙까지 딥러닝이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하는 대표적인 모델 CNN은 딥러닝 구조 중에서 특히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영상인식, 객체 검출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력과 가까운 층에서는 가장자리, 곡선과 같은 저수준의 특징을 학습을 하고, 점차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물체 일부분과 같은 고수준의 특징을 인식합니다. CNN 구조는 보통 2차원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영상의 지역적인 추출을 담당하고 있고, 폴링층은 이미지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학습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특징을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완전 연결 레이어는 출력값을 결정합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 연결하고 맨 뒤에 완전 연결 레이어를 연결하는 형태로 CNN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대부분 CNN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픈CV는 오픈CV 3.1부터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DNN 모듈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이 모듈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카페, 텐서플로우, 다크넷 등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얼굴과 눈, 다양한 사물을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얼굴과 눈 이외의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며 사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데요. 이 얼굴 인식은 오브젝트 디텍션 툴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DNN 모델인 DNN 모듈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 튜토리얼이고요. 더 참고하실 분들은 오픈CV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오브젝트 디텍트 모듈인 이 할 오브젝트 디텍션은 할 캐스케이드를 이용해서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얼굴 인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미 사전 학습이 된 XML을 이용해서 눈과 얼굴을 인식해 줍니다. 근데 이 할 모듈에서 한계점은 그 선글라스를 끼거나 얼굴을 돌리는 그런 예외 상황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이 있고요. 네, 이런 조금은 아쉬운 성능을 DNN 모델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인식이 되고요. 이게 할 모델로 한 줄 알았는데 DNN 모델로 네, 이런 모델을 해버렸네요. 네, 어쨌든 할 모델은 이렇게 사람 얼굴 인식이 돌려 있을 때는 잘 안 되고요. 이거를 개선한 DNN 모듈에서는 사람 얼굴 인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욜로는요. 그 CNN 방식 중에서 RCNN 방식은 특정 지역을 보는 기술로 정확성에는 좋지만 속도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RCNN으로 개선된 모델이 나왔지만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샷 디텍션이라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박스를 이해하는 방식의 기술이 나왔고 그 가장 대표적이고 최신적인 예가 욜로입니다. 이 욜로3는 RCNN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비디오로 나타내는 물체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인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다운받으려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욜로 V3 모델의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으며 80개의 종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물체를 인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싱글샷 디텍터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에서 특정 객체의 클래스와 위치, 크기 정보,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객체 검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아웃풋을 만드는 공간을 나누어서 그 아웃풋 맵에서 다른 비율과 스케일로 디폴트 박스를 생성을 하고 그 모델을 통해 계산된 좌표와 클래스 값의 디폴트 박스를 활용을 해서 최종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에 대한 인식률이 쭉 나오고요. 제발. 네, 나왔습니다. 이 차에 대한 식별률이 90% 이상이 되고 이는 주차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도 욜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탐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요즘에 결제와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에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려면 학습시키려는 사람의 사진 10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인코딩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CNN 방식으로 얼굴 위치를 인식하고 인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인코딩된 파일을 이용을 해서 CNN과 호그의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얼굴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는 CNN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건데 느리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 한 프레임당 2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호그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호그 방식은 반대로 정확도는 낮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그는 한 프레임당 0.7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AVI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얼굴 인식을 활용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을 하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 랜드마크나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을 응용을 해서 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그를 이용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경우 손이라고 나타나 있죠. 네, 이렇게 허그를 이용한 얼굴 인식이었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네요. 와, 이거 해드려야죠. 또. 와. 지금 한두 분밖에 안 해주시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와. 이게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해요.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실제 코드도 다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CNN, 그러니까 뭐 어떤 이미지에서 피처를 잡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원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욜로 같은 걸 원 스테이지라 하는데, 원 스테이지 디텍션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아까 원 스테이지 관련된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 스테이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이제 바로는 못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한 4주, 5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원 스테이지 욜로 같은 거를 한번 다 같이 구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 욕심? 뭐 코드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 올려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전에 뭐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 이제 계획서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맞아,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뽑았어야 됐는데 이 부분들을 꽤나 자동화 해주는 게 머신러닝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관련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뉴럴넷 같은 걸 쓰면서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데이터를 막 우겨넣고, 그리고 다짜고짜 데이터 막 우겨넣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제 사람이 직접 그 특징을 골라줬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같은 거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란 숫자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이렇게 구워져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그리고 전체에서 이게 2라는 이 숫자가 차지하는 영역이 1보다는 크죠, 훨씬. 1이라는 숫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차지하는 넓이도 더 크고, 그리고 높이는 비슷한데 가로는 조금 더 넓고, 그리고 뭐 이제 구멍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어진 거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한 획으로 한 획, 두 획 정도로 쓰이는 것 같다. 라는 걸 일일이 다 사람이 뽑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행히 이 많은 부분들을 알아서 이제 모델들이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센서에서 받아들이고 나서 피처 제너레이션, 피처 셀렉션, 그리고 클래시파이어까지 뭐 지가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뉴럴넷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그 전보다 확실히 편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전에는 이걸 다 사람이 뽑았다, 아니면 그걸 뽑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약간 이런 엣지를 따는 뭐 그런 뭐 필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집착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가져왔었는데, 혹시 지금 이거 영상 소리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 그쵸.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에세이 톡방에 올려드린 적 있는데 이제 결국 뉴럴넷이라는 게 인풋을 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다음 레이어로 가고 그리고 또 다음 레이어로 가고 또 다음 레이어로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단순히 DNN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인풋을 받고 그리고 그게 선형 변화를 거치고 그리고 다음 레이어 또 거치고 해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리그레션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뉴럴넷이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 건가를 정말 잘 보여준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런 상태예요. 처음 이런 상태인데 이제 레이어 하나 딱 지나면 이렇게 변해요. 데이터들이 전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변해요. 이게 이렇게 변한 것이 선형 변화예요. 선형 변화.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처음 인풋 받은 거를 이제 뭐 행렬 곱셈 해가지고 다른 선형 공간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 되나요? 이거 반응이 없어가지고 들리는 거 같죠? 네, 맞죠? 네, 이게 이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또 레이어를 또 거치면 이게 또 몇 번 돌아가겠죠? 뱅글뱅글 돌아가고 어디론가 이 데이터들이 이동하다가 렐루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렐루가 0보다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0으로 보내죠. 렐루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 분포가 바뀐다. 이것들이 선형 변환을 또 거치죠. 보통 DNN 쌓고 렐루 쌓고 DNN 쌓고 렐루 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했던 것들은 여기서 만약에 DNN 한 층을 더 지났어요. 데이터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또 펼쳐져요. 펼쳐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선형 변환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뉴럴넷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네, 시각화 정말 잘했죠. 그 책에 뭐가 나왔냐면 64차원인가? 64차원으로 하면 되는데 뭐 16차원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드 지금 3개 쌓았잖아요. 이걸 16개 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뭐 64개 쌓으니까 잘 된다. 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 실습 코드 따라 치신 분은 뭔지 알 텐데 처음에 안 되다가 됐다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노드가 2개에다가 3개에다가 2개가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처음에는 2차원이에요. 처음에 2차원인데 그 다음에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차원 올라가면은 얘네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 정말 많아지죠. 하나가 품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의 종류가. 정보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렐루를 거치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접혀요, 이렇게. 렐루는 0보다 큰 애만 남기고 나머지 다 0으로 수렴시켜 버리니까. 근데 다음에 또 어떤 선형 변화를 또 하겠죠. 2차원으로 떨어지거나. 그죠? 그러면은 다시 2차원으로 내려와요. 선형 변환이에요, 이것도. 차원이 뭉개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맨날 선형에서 공부하면은 랭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차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차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선형 변화를 뭐 계속 거치면은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잘 정리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든 예측을 하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모아진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방향으로. 뉴럴넷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좀 지금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가고 왜 이걸 16개 써야 되는지 왜 64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그래도 조금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2차원에 있다가 노드가 3개인 곳으로 이제 DNN을 거치면 2개 있는 곳에서 노드가 3개 있는 곳으로 옮겨지면 3차원으로 딱 이동이 되고 렐로로 딱 접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2차원으로 내리면 정보가 이렇게 바뀌고 이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784개 인풋을 썩 전부 다 봤죠. 픽셀마다. 근데 이 다음 층에 있는 개수만큼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무섭게 생겼죠. 근데 여기 이거 다 마이크 끄고 약간 뭔가 씻고 계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밥 먹고 계시고. 이거 뭔가 캠을 켜야겠어. 캠을 켜야겠는데? 아니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좀 있어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뭐 아무도 안 듣고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여보세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영상을 꼭 보셨으면 이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선형 변환이라는 것도 사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선형 변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이 돼 있는 게시글로 제가 어 제가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던 노트북에 제가 첨부를 했거든요. 이거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쭉 내려보시면 정말 많은 얘기들이 돼 있고 보고 있죠? 네, 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영상 자료들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 자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드들에 대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해하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이 그냥 따라치고 돌아간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좋은데 그냥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할 때 파이썬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잠깐 뭐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PI 문서 읽는 거를 한번 이게 좀 제안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거 사실 잘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거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시각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보여주고 싶었고 주석도 되게 열심히 달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중에 텐서 막 리쉐입하고 이제 뭐 슬라이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넘겼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왜 하나? 뭐 디멘션 엑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 구현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녹여봤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연산이 일어나는 거. 또 결국 지난 시간에 나왔던 브로드캐스팅 때문이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브로드캐스팅을 알아야 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제 그 단계에서 보통은 생각해 보지 않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거 저는 꼭 진짜 뭐 아무도 안 보시면 할 말 없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생각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이런 제가 사용했던 발표 자료인데 이 정도 퀄리티로 이 정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따라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오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실습 있고 네 그냥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 별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NN이 진도가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 맞나?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네요. CNN이 사실 거의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기 가장 좋은 전 토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해볼 것 같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다들 시간 얼마나 쓸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엄청 쓸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길래 아 그럼 좋다.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가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도 안 볼 거면은 제가 이걸 계속 제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제가 이걸로 물론 공부를 하면서 되게 얻는 것도 많지만 설명을 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아니 보실 분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보실 분. 보실 분? 아니 웃지 마시고. 아니 그건 사실 너무 바란 거죠. 강좌까지 몰리는 거는. 근데 제가 진짜 노트북 저거 네 따라가시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 뭘로 공부하세요? 그냥 이 책만 딱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한 학기 하면은 정말 많이 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과제로 내야 되나? 아니 이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뭐 과제예요. 일단 뭐 다음 주까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반응이 오면은 계속 만들고 안 하면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시간 꽤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논의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채팅창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진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작 시간을 당기는 거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사실 시간 맞추기 괜찮은 시간이 완전 심야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안건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얘기할 시간이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다들 발표를 하고 모이는 시간은 이 시간이 사실 최적일 것 같아요. 다른 시간 많이 조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 17명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이니까 다들 모이는 거고. 괜찮나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12시 반 넘어서부터는 이제 너무 네, 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좀 얘기해봐야 될 거는 이번 주에 그 국제인공지능 대전 있잖아요.
그거 가실 분들 확인하는 거? 가실 분 계세요? 가실 분? 금요일 저희 언제 가지? 저희 목요일에 갈 생각이거든요. 목요일 점심에? 네, 영채. 그러니까 가서 뭐 마이웨이 하셔도 되고 뭐 같이 돌아다니셔도 되고 그냥 이제 그냥 가서 돌아다니다가 인사해도 되고. 아, 대회 준비가 있으시구나. 지금 시간은 11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점심. 영채, 문경, 여기 민지님 혹시 그 사전 예약하셨어요? 혜디님은 모르겠다 했고 민지님 사전 예약하셨나요? 사전 예약 안 했으면 뭐 돈 내야죠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아, 그렇구나. 민지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생각 없으신 분들 한번 지금 여기 컴퓨터 앞에 계시나 검사할 겸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아, 수업. 네, 오늘. 아, 성인. 아, 맞아. 소림명시 대회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하, 아, 같이 가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 같이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친구도 있고 참 좋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다 조사한 거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없지? 없는 사람 지금 컴퓨터 앞에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윤지님. 누가 없어? 누가 안 적었나 내가? 아, 윤지님이. 아, 코딩경 씨 1, 2학년이 지금 전공자 1, 2학년 쪽이 아마 그날이랑 겹치는구나. 저는 수요일이라 저는 수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그러거든요. 여튼 그렇군요.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화낼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 11시 반에 갈 거거든요. 괜찮죠? 시간? 네,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갈 생각 있으신 분들. 딴딴딴. 아, 실시간 수업.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시간은 11시 반으로 정해놓기는 하고 이제 끝나고 저희 뭐 밥 먹으실 분? 네, 같이 못 간다. 네. 이걸 조사를 해야 되나? 네, 근데 민지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끝나고 뭐 밥 먹거나 하실 분?
제가 원래 실강을 제대로 하면은 그냥 아예 그냥 네트워킹 데이를 잡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네, 이런 날이라도 빌려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운영진은 다 갈 텐데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뭔가 같이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재밌는 거 뭐 같이 할 수 있나 고민을 해보려고요. 아마 관람 시간은 2시간 반, 2시간 반에서 그 정도면은 저 열심히 다 볼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S팀의 발표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운영진과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좋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숙연하네요. 아, 말 좀 해줘요. 말 좀. 아, 실가.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상황 보고 되는 분들끼리 놀러 가기로 하고 아니 뭐 시간 되는 분들이라도 알려줄래요? 그러면 시간 되는 분들이라도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이제 괜찮다. 아유. 그러면은 네, 현영님은 시간 지금 실강이 그때 있으시다는 거. 그 아예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거고. 아, 그러면 끝나고 가세요? 아, 아니죠. 그쵸. 뭔가 있네. 이왕 같이 가서 보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끝나고 온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래요. 사전 신청 안 해도 입장은 할 수 있어요. 입장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받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안 그 내면은 그 사전 신청하면 공짜고 안 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 가서 5천원인가 내야 돼요. 그럼 뭐 이왕이면은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5천원 안 내는 게 편하죠. 기다리지도 않고. 아, 요일이 다르구나. 아, 네, 뭐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 번 신청했던 것 같은데 저도. 여튼 그래요. 뭐 그럼 대신 되는 분들 뭐 알아서 하시고 그 이제 저희 그 당일날 그냥 관람하고 되는 분들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내가 너무 설레발 쳤네. 이게 뭐야? 되게 부끄럽네. 봐요, 저 되게 여러분 교류할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네, 여러분 설문 보고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 없죠. 인원수 됐고 그리고 시간 뭐 됐는데 이런 거는 뭐 약간 논의할 여지도 없다. 논의할 여지도 없다. 아, 슬프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 조만간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할 때, 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끝나고도 프로젝트 끝나고 사람을 계속 여기 동아리 분들이랑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서로 어떤 거를 좀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공유가 되고 내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OKR이라는 성과 관련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적용하고 공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토픽을 가져왔어요. 근데 혹시 이제 OKR이라는 거는 좀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때요? 이런 거를 하려면 근데 좀 개인 2대2나 뭐 2대1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내가 3개월 동안이나 1년 동안에 이런 거를 하겠다 하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중간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여기 17명, 16명 있잖아요. 16명 서로 그런 성과 관련한 것들을 꾸준히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언 효과도 있고 내가 이런 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이런 선언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도 누릴 수 있고 다들 자기 발전하시는데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건 어떨까 저희끼리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동님은 OKR 관심 있다 하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제 조금씩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 사실 다들 발표를 서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 와주시지만 생각보다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거에 이런 학술적 교류 외에도 뭔가 내가 발표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것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매주 만나는 시간을 딱 그냥 발표하고 끝나고 이런 시간으로만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원래 제가 사실 디어 아세요? 디어? 광진구의 키보드 회사. 뭐야? 이거 아세요? 네, 이게 아니라 이 디어가 맞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 디어를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생긴 친구 본 적 없어요? 이건 다른 친구고. 네, 이 친구 제가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직군이 좀 독특해요. 킥보드인데 전동 킥보드 자율주행 직군을 뽑길래 지원을 했는데 이제 서류가 돼서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접 본 썰을 좀 풀어드릴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고민되네요. 좀 재밌겠죠? 전동 킥보드도 자율주행을 할 시대가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아마도 다음 주나 뭐 그때부터 근무를 할 텐데 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그냥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어서
몇 개를 가져왔어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되게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물어본다기보다는 되게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자율 주행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 점이 뭐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날 것 같냐, 그리고 골목길에 다니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컴퓨터 비전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 같냐,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해 왔고 그거를 어떻게 디어에 기여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거의 좀 1시간 봤어요. 1시간 봤는데 네, 조금 재밌었던 거는 디어에 이제 매출을 맞추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디어가 전국에 총 2,00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사실. 되게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에 막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주기를 이제 뭐 이런 상황, 구글 같은 데 가면은 골프공에 파인 뭐 점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냐, 막 이런 황당한 거 물어본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마음을 풀었는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 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기록을 좀 해놨어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놀랐던 거는 얘네들이 한 대당 50분 정도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킥보드 한 대가 24시간 중에 50분밖에 운영이 안 된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24시간 동안 하는데 50분 동안 안 하면서도 이제 월에 3억 5천에서 4억이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딱 적어놓고 계산을 했는데, 와, 월에 3억 5천에서 4억이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날 것 같다라고 했더니 거의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3억 5천이라는 매출이 잡힌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좀 사실 개발 능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나고다고 하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도 전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개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의 질문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미션이 떨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냐, 다 약간 질문의 한 50%가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맡아서 뭔가를 해봤냐, 그리고 그거에서 너가 느낀 게 뭐였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너는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좀 많이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설레잖아요. 뭔가 전동 킥보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일단 지원서에 제가 이게 학교에 냈던 발표 자료거든요. 학교에서 학교 수업으로 썼던 발표 자료인데 그냥 사실 디어가 하고자 하는 바랑 거의 똑같은 거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전동 킥보드 자율주행해서 수요국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뭐 정비소 있는 데로 뭐 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의 그냥 사실 똑같은 주제죠.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어디까지 디벨롭을 했고 어디까지는 못했고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못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킥보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킥보드 관련된 거였는데 이 친구도 사실 뭐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디바이스가 이렇게 완전히 나왔는데 이렇게 모델 데이터도 직접 구하고 모델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하드웨어에 올려서 그리고 그거를 또 3D 프린팅된 어떤 다른 구조물 위에 붙이고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해서 서술을 했는데 네, 그런 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제 OKR과도 관련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디벨롭을 시켜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해야 될 걸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나도 자율주행하는 킥보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저런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잡게 됐어요. 네, 정말 사실 이게 뭔가 많아 보이지만 되게 별거 없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되게 부끄럽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이 보기에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국 1년, 2년 안에 집중해서 누구나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꾸준히 그거 하다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팀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썰을 풀었네요. 그래서 다음 학기 운영실 하실 분?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디어에서 사준 거 아니고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 캠퍼스타운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캠퍼스타운 그 옆에 캠퍼스타운 아세요? 학교 캠퍼스타운? 그 학교 옆에 컨테이너가 생겼어요. 무슨 반짝반짝한데 거기에 지금 거기서 있는데 무슨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네 그냥 좀 돈이 생겼네요. 네 맞아요. 쪽문 쪽에 있는 컨테이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디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일을 하던 스타트업들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네, 디어도 해야 되고 이런 스타트업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더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밤에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저희 아니요 든든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정말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S팀 분들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러워요. 이거 저 아까 프로젝트 보여드렸던 거 네, S팀 분들한테는 정말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수준인데 뭔가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게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여튼 그렇고 다들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 오늘 다음 주 준비할 것들 좀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에 뭐지? 잠시만요.
여기에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가볍게 챕터 4만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할 일이 꽤 많아지죠. 여기가 과제들을 적어놓는 공간인데 여기 보면은 네, 꽤 많아요. 뭔가 많은데 저도 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올게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하셔서 진짜 이 한 학기 동안 많이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그래서 그룹 지금 이번에 이거 뭐야? 이번에 B가 발표했잖아요. 좀 뒤집혔네. 그렇죠? 이거 아니죠? 맞아요? 자, B, C 2조, 3조 아닌 게 맞죠? 그쵸? 이거 단단히 잘못됐네. 제가 이거 다음 주에 C가 책임내용 발표하는 거고 그룹 A가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 주까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도록 해요. 준비할 게 많겠네요. 그리고 OKR에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면은 OKR인 거 모르고 성과 지표를 세우는 거랑 OKR 알고 세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혼자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 뭐 운영진이나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오늘 진짜 시간 너무 늦어서 저도 이제 막 잘 타고 가야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어몽어스 언제 해요?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그때 한번 네, 봤습니다. 저도 그거 떠가지고 디스코드 떠가지고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지금 나가셔도 돼요. 빨리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야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